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계발 서적들은 하나같이 잠재의식에 넣어야 함을 주구장창 말하기도 하죠. 러시아의 양자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는 그의 책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필름과 같이 생각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그 필름 가운데 넣는 작업을 함으로써 그것이 재생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그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정도로 돈을 벌었다고 하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김승호 회장님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0번 쓰기를 하면서 잠재의식에 무의식적으로 넣는 것을 말씀하셨죠. 김승호 회장님은 얼마 전 본인의 회사를 매각하면서 8천억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했는데도 아직 내가 성장하지 못한 것 같다.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돈을 벌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실 자기계발서에 있는 저 모든 이론은 하나의 이론에서 뻗어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궁극적인 하나를 모른 채 백날 100번 쓰고 긍정 확언을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거죠. 이 하나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기계발 서적이 저자의 경험과 생각이 합쳐져 저마다 다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건 비밀 자아가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비밀 자아라고 하니 이상할 수 있는데요. 보편적 정신, 우주적 정신, 본래의 나 등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는 이를 비밀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이 비밀 자아의 존재가 모든 자기계발 서적을 아우르는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우리 내면의 자아와 비밀 자아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밀 자아에 대해서 알고 있다. 알아차림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만약 본인의 이름을 떠올리셨다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생각 게임을 한 번 더 진행해 보죠. 제가 질문하고 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최혜직이죠. 저는 최혜직이란 이름을 적어서 나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종이 위의 글자가 당신입니까? 그 말이 맞네요. 나는 최혜직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일 뿐이죠. 저는 유튜버입니다. 1년 전에도 유튜버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유튜버였습니까? 아니, 태어나면서는 아니고 그래요. 다시 정확히 말할게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내 이름은 최혜직이고 1년 전에 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유튜버를 하고 있죠.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키가 176으로 자랐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그게 접니다. 흥미로운 정보긴 한데요. 저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경험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경험들은 누가 겪은 건가요? 당신이 겪었던 경험들을 만약 겪지 않았다고 하면 당신은 더 이상 최혜직이 아닌가요?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스스로 이런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곧 정답이 나옵니다. 좋아요. 나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생물체인 사람입니다. 그럼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땐 생물체가 아닙니까? 와, 미치겠네.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 나는 외부 세계의 어떤 것도 아니면 나는 대체 무엇이지? 이것은 심각한 의문입니다.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 모든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경험을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 생각 게임의 끝에서 경험들을 지나보낸 뒤에 남아있는 자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멍하게 있어도 존재하고 미친 듯이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죠. 그냥 나는 존재하니까요. 나를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말이죠. 의식이 없어지고 육체만 남으면
그 육체는 나일까요? 또 머리가 아프지만 의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럼 이 질문의 정답을 밝히기 위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는 보는 자입니다. 나는 이 안에 어딘가에서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과 생각과 감정들을 내다보고 인식합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 자아의 존재입니다. 최근 현대과학에서는 자아의 존재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요. 양자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님은 자아에 대해 현대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왜 환상에 가까운지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고무손을 본인의 시야에 보이도록 하고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곳에 본인의 실제 손을 놓습니다. 본인의 실제 손은 가림막 때문에 보이지 않고 고무손만 보이게 됩니다. 이제 고무손과 실제 손에 붓으로 동시에 간지럽힙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고무손을 망치로 때리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요? 똑같은 정신적인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가짜 손을 본인의 진짜 손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을 하나로 인식하고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실체가 만약 있다면, 즉 자아가 실제로 있다면 고무손 실험에서 가짜 손에 속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계가 있는 것으로 김상욱 교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를 사람은 이야기로 만들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본인이 겪었던 본인만의 자아상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무손 실험처럼 본인이 겪은 것이 모두 가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는 무엇일까요? 그 진짜가 비밀 자아입니다. 모든 것을 그저 인식하고 지켜보는 자. 그럼 이 지켜보는 자는 진짜 나인 걸까요? 그게 또 아닙니다.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모두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만약 경험적인 자아상을 모두 걷어내면 그곳엔 비밀 자아만 남겠죠. 이 비밀 자아는 모두 공통이죠. 경험을 모두 걷어내서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고 보편적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흥미롭긴 한데 이 이론이 왜 대부분 자기계발 서적들이 저마다 다르게 말한 말들의 정점에 있는 하나의 이론일까요? 자아와 비밀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경험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이 자아와 비밀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겪은 경험의 자아를 아무것도 겪지 않고 그저 지켜본 비밀 자아와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저마다의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계발 서적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때도 있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계속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마음속의 마법으로 K 미라클 모닝에서 24년 9월 26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저자인 율 스탠리 앤더슨의 다른 책 세 가지 마법의 단어는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대히트를 쳤고 당시 최고 스타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소장하고 있던 책입니다. 그가 죽은 뒤 이 책은 경매로 높은 가격에 팔렸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의 저자이자 영성 지도자로 유명한 에크하르트 톨레가 이 책을 추천하며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 나오는 비밀 자아와 연결을 위해 자아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셨죠. 책에서는 자아의 작동 방식과 함께 비밀 자아를 발견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매우 좋은 책이긴 하나 술술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계속 생각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아리송하게 전개됩니다.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볼 때 그제야 이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통해 한 번 들으셔도 3번 읽으신 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책은 전반적으로 비밀 자아의 존재와 함께 이 비밀 자아에 연결하는 마법을 인간이 가진 상상력이라 말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 자아는 보편적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은 모두 같은 것이라는 것과 즉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아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식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누구입니까의 질문에서 하나로 지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세상의 법칙이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그 힘과 완전함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자기 존재의 뿌리로부터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은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세상에서 기댈 곳 없이 고독하게 살아간다. 반대로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하고 본인이 그 본질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인식하게 된다면 세상이 항상 본인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덧없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본질을 깨달을 때만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과 열망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한계나 끝도 없고 패배도 없다. 본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세상의 법칙에 의해 성장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을 때 나는 최혜직이다 고 말하는 게 아닌 나는 보는 자입니다 라고 인식하게 되면 세상의 법칙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알아서 타게 됨을 의미합니다. 책을 더 볼게요. 처음 마음속의 이미지를 잉태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질 것이다. 감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대상을 떠올릴 때 정신은 반응한다. 마음속에서 꾸준히 시각화하고 집중하는 생각, 아이디어, 이미지는 물질 세계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지녔든지 상관없이 말이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한 마음속에 이미지를 품게 될 것이고 그 이미지는 삶에서 가시화된다. 상상력으로 이미지를 확실하게 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지혜와 덕이 뛰어난 성인이 아니어도 비밀 자아를 이해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상상력으로 말이죠. 우리가 의식에서 영구적인 정신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든 그 이미지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의식에 있는 그대로 삶에서 펼쳐진다. 그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상상을 할 때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상상만 계속해서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아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는 경험적으로 겪었던 것들을 지금 있는 상황에 대입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좋지 않았다면 계속 그 경험을 대입해서 생각을 만들고 그것들을 더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이미지는 당연히 안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되고 그 이미지들로 인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 뒤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두려워하던 것이 발현되면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라며 자신을 또 한탄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걸 반대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자아가 활동하는 것이고 이 경험들은 가짜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진짜는 그저 지켜만 봤다. 즉 본래의 나를 비밀 자아라고 생각할 때 다시 생각을 완벽하게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의 나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고 세상의 법칙인 성장의 법칙에 따르는 존재가 되니까요. 그 자아는 경험적인 것일 뿐 완전한 내가 아닙니다. 완전한 나는 그저 지켜봅니다. 그럼 이 개념을 활용해서 다시 상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경험적 자아가 그걸 막습니다. 좋은 것을 상상하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자아의 작동 방식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억지로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아는 그러면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 자아는 그걸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비밀 자아가 본인의 공간에 있는 자아를 다른 쪽으로 강제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럼 자아가 우리에게 생각을 다른 것으로 주게 됩니다. 아마 반항이 심할 겁니다. 하지만 비밀 자아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를 거스를 수 없다고 책은 말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확신이 가장 강하게 작용합니다. 여기 확신이 주는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44번이나 석유 시추 작업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석유가 나오지 않아 드라이 홀 케이시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포기하고 광부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보니 완벽하게 석유가 나올 지점이 보인 겁니다. 당연히 그의 마음에서 경험적 자아가 활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지점이 본인이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의 완벽한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확신을 가졌죠. 이제 비밀 자아는 경험적 자아를 다른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시추 작업을 할 돈을 당장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공원에서 다람쥐에게 먹이를 주는 노인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둘은 신기하게 대화가 잘 통해서 결국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의 고민거리를 노인에게 말하자 노인은 5만 달러를 바로 투자하였고 그렇게 시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신은 경험적 자아가 부정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자아가 작동하는 방식을 활용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이 말하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미 가진 줄로 믿어라.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될까요? 아무리 눈을 뜨고 봐도 본인이 원하는 것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거 진짜입니까? 정말 없는 거 맞습니까? 영상 처음에 있던 질문인 당신은 누구입니까?에서 얻은 통찰과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아는 환상일 것이다라는 말에서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없다고 해서 단념하면 자아가 활동하는 겁니다. 비밀 자아가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얻은 통찰인 자아가 겪고 있는 경험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정말 정 안 되면 마인드 무비로 본인이 원하는 미래의 이미지를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마음에 심어놔야 하는 거죠. 지금 없다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성공은 내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내려놓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느껴 비밀자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비밀자아의 힘과 확신, 평온함을 누릴 것인가? 그렇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 항상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내면의 자아를 포기하라. 표면적 마음의 산물이기도 한 비밀자아와의 분리감을 떨쳐버리고 의식의 깊은 곳에서 만물의 자아인 순수한 존재의 핵심을 찾으려 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다. 감각적인 본성은 끊임없이 외부 세계로부터 매일 산만하고 시끄러운 자극을 보낸다. 그러나 삶에서 이러한 유혹과 속임수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저항과 결심으로 맞서게 될 것이다. 그 저력에 닿는 길은 당신 안에 있다. 모든 해답은 당신 내면에 있다. 투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당신 사이의 투쟁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투쟁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라. 패배 따윈 없을 것이다. 자기계발 서적에 있는 방법들도 모두 좋은 내용이고 맞는 말이지만 이 하나의 이론을 모른 채 그들이 하는 방법을 맹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잘 안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경험적으로 겪고 있는 자아와 내면에 비밀 자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명상이었습니다. 마인드 무비를 본 뒤에 명상을 하면 그 이미지가 계속 남기 때문에 기분 좋은 명상을 하죠. 그리고 명상이 끝난 뒤에도 그 여운으로 현재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약해지면 비밀 자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죠. 다음 편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나치의 수용소에 있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